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박진백입니다. 자, 우리 대우건설이 마이너스 3%대 하락 조정을 보여주고 있죠. 자, 오늘 시가에 또 한번 상승이 나오면서 2%대 상승 흐름을 보여주다가 또 다시 저항을 맞고 떨어지면서 약간의 조정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현재 상황에서 중요한 건 뭐가 있겠습니까? 자, 결국에 이 양봉 캔들로 지지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자, 우리가 수치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3%대 하락세로 보여지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양봉 캔들로 지지를 하고 있다. 자, 그렇다는 건 뭐겠습니까? 자, 밑에서 받치는 이 방어적인 매수세가 존재한다. 그렇죠? 자, 매수세가 방어로 현재 이 흐름을 막고 있기 때문에 양봉 캔들을 띄워주고 있으면서 어떻게 되고 지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오늘 근데 이 지수에 대한 흐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 어떤 이슈가 있죠? 자,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됐었죠. 미국과 이란의 협정이 불발이 되면서 실패로 돌아가면서 또 한번 미국에서 오늘 밤 11시부터 이란을 해상 봉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유가가 요동칠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유가가 요동치는 과정 속에서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환율도 올라가고, 그렇죠? 환율도 올라가면서 우리 물가까지 또 한번 비상받는 비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좀 만들어지겠죠. 자, 그래서 현재 이 주가가 방어가 되는 게, 우리 대우건설 주가가 방어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대우건설 현재 이렇게 눌림목이 좀 연출이 되면서 지금 다시 한번 좀 마이너스 3%대 조정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 대우건설은 다시 한번 강력하게 상승을 보여줄 것이다. 자, 제가 왜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 대우건설이 상승할지 그 상황들 정확하게 좀 분석을 해드리고, 상승이 나온다면 우리 대우건설은 도대체 어디서 매도를 해야 가장 아름답게 우리가 매도 자리를 잡아갈 수 있는 건지, 그 상황들까지 오늘 정확하게 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대우건설 상승을 위해서, 다시 상승을 위해서 상승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실수록 제 영상이 알고리즘에 퍼지게 되면서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 대우건설이 다시 한번 강력하게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고 라고 하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규 매수로, 고점 라인이지만 신규 매수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런 효과를 보시기 위해서라도 좋아요와 댓글은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일봉 상황에서의 제가 체크해 놓은 지지 라인 한번 보시죠. 정확하게 여기에서 보였었던 양봉 물량대와, 자, 음봉 캔들이 연출됐었던 저번 주 금요일 밑꼬리 부분과 오늘 띄워주고 있는 이 양봉 캔들의 몸통 라인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라인대에서 정확하게 지지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좀 의지를 볼 수 있다, 우리가 대우건설이 다시 한번 현재 흐름에서 저가로까지 빠지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 고점 라인에서 밀리는 경우, 그렇죠? 주가가 밀리는 경우 어떻습니까? 쭉 하락하는 이런 흐름들이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대우건설 어떻죠? 자, 정확하게 빠지지만 지지가 되고 있어요. 그죠? 정확하게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지가 되고 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저번 주 금요일 날 추이도 이상합니다. 공매도 추이도. 자, 보시면, 자, 매매 비중이 보다 조금 더 어떤 일반적인 그 비중으로 싫고 어떻게 됐습니까? 빠져나갔다라는 거죠. 공매도 세력들이. 그렇죠? 자, 일반적인 비중을 실어가면서 또 한번 빠져나갔었던 공매도 세력인데, 자, 평균가 어떠세요? 평균가. 점점 계속 높아지고 있죠. 그렇죠? 자, 비단 저번 주만 하더라도 17,000원대 라인까지 있었는데 지금 27,000원대까지 와버렸어요. 그렇죠? 자, 무지막지하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매 비중을 크게 덜어낼 수가 없는 거죠. 왜? 숏스퀴즈 현상이 또 한번 발생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때처럼 이렇게 크게 덜어내면 다시 한번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는구나 라고 생각될 수 있기 때문에 공매도 수량들이, 공매 세력들이 추가적으로 수량을 덜어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이 세력들이 공매도까지 던지면서 주가를 내리려고 하는 생각이 없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매도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매도할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재 구간 매도 구간 아니다. 물량 우리가 끝까지 지켜가자. 전 오히려 여기서 여러분들 조금 더 조정이 나온다면 타점을 잡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물량 끝까지 지켜가시길 바라겠고, 자, 보시면 일단 창구의 흐름도 보셔야 돼요. 자, 보시면 오늘자 돈의 흐름에서 어떻습니까? JP모건이 55,000주 가량을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55,000주 가량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JP모건 이렇게 보시면 어떻습니까? 240만 주 가량의 수량을 매수를 했었던 4월 8일자 이 상한가 보여줬던 흐름인데, 자, 240만 주 가량을 매수했는데 빠져나갔습니까? 빠져나가지 않고 오히려 오늘 또 한번 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제가 해외 메이저 창구를 왜 좀 강조드리고 있냐면, 제가 왜 JP 모건만 보여드리고 있냐면, 자, 우리 여러분들 지수가 상승하기 위한 요건 뭐가 있죠? 코스닥 코스피 지수가 결국에 외국인들 큰 손이 들어와야 지수라는 것도 상승을 나타내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이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선 해외 메이저 창구에서 들어오는 큰 손이 존재해야 어떤 주가는 다시 한번 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JP 모건이 해외 메이저 창구의 흐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지금 이 공매도 상황, 수급 상황이 완벽하게 어떻게 되겠다? 방어를 하고 있다. 이 방어적인 요소가 확실하게 좀 존재를 한다. 그래서 주가가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하게 지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 대우건설이 도대체 어디서 매도를 해야 잘했다고 좀 소문이 날지, 그죠? 그 상황들을 좀 정확하게 제가 보여드릴 건데, 자,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가 매도하지 않는다면 또 어떤 걸 하실 수 있겠습니까? 또 매수 타점을 잡으실 수 있겠죠. 그렇죠? 또 한 번 강하게 상승이 나올 걸 안다면 우리가 매수를 하셔야 되겠죠. 매도가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그 상황들까지 제가 이 분봉 흐름들 보여드리면서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오은봉 상황에서 결과론적으로 우리 대우건설은 추세를 지속적으로 이어갔어요. 그렇죠? 자, 왜냐면 자, 돌파 상승. 자, 60선 돌파가 어떠한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결론적으로는 상승 추세를 이어가겠다라는 걸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60선 돌파가 어떤 걸 보여주죠? 자, 60선이라는 건 3개월 동안의 주가 평균을 반영한 이동 평균선이죠. 그렇죠? 자, 이동 평균선이 상승 흐름으로 가져가는 상황 속에서 계속 지속적인 돌파가 나온다. 자, 돌파가 나오면서 단기 이동 평균선 어떻게 습니까? 역배열 상황에서 정배열로 꺾이게 되죠. 정배열로 꺾이게 되면서 60선 위로 상승 흐름을 가져가는 건 결국에 우리가 어떤 걸 좀 의미할 수 있다? 추세라는 걸 지속적으로 상승으로 가져가겠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자리죠. 그렇죠? 그래서 상승 추세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강한 급등이 나오고 또 연속적인 흐름을 이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고 있다? 결국에는 이격 간의 부담감을 느끼고 살짝 이렇게 좀 조정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죠? 자, 우리 주가라는 게 지속적인 연속적인 상승 흐름을 계속 가져가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걸 확인해 보실 수 있냐면 그 주가라는 건 상승을 가져오다가 또 저항 맞고 떨어지고 조정되고 반등. 그렇죠? 자, 이 흐름이 정확하게 우리 대우건설한테는 보여지고 있다. 자, 그래서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갔었던 거예요. 그렇죠? 물론 눌리지만 또 상승, 눌리지만 또 상승. 왜냐? 추세를 이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점 라인을 계속 높여가고 고점 라인도 높여가는 이러한 상승에 대한 추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력한 반등이 나왔던 상황이고 지금은 약간 눌리고 있지만 제가 만들어낸 추세 라인을 좀 타고 있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약간의 조정이 올 수 있겠죠. 왜냐? 이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게 존재하니까. 자, 그래서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에서 다시 한번 반등의 자리가 온다면 저는 여기에서 추매 내지는 매수를 하시는 게 올바른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매도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될까요? 매도. 자, 매도 자리는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지금 데드 크로스가 일어나고 있죠. 데드 크로스가. 그렇죠? 자, 데드 크로스가 일어나고 있는데, 자, 동향 어떻습니까? 매매 동향에서 여기 해외 메이저 창구에서 이런 조정세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매수를 하고 있고, 심지어 이전의 상황에서는 물량을 지속적으로 좀 가져가고 있는 흐름들이 보여져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수의 자리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상황들이 떴다면 여기에서 일봉 상황에서 매도 신호가 뜰 겁니다. 매도 신호가. 근데 현재 매도 신호 뜨고 있습니까? 뜨고 있지 않죠. 그렇죠? 자, 데드 크로스가 발생되고 여기에서 매도세가 강력하게 실시간으로 뿜어져 내려온다면 제가 그걸 보면서 매도 신호가 뜬다. 이 매도 신호가 떴을 때 이걸 확인해 보면서 우리 주님들께 매도하세요라고 말씀드렸을 텐데, 자, 지금 뜨고 있지 않죠. 그렇죠? 매집 신호만 떠 있는 상황이고 매도 신호가 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건 실시간으로 보셔야 됩니다. 실시간 흐름을 보시다가 결과적으로 강력한 매도세가 떨어졌을 때 해외 메이저 창구에서 그때 우리가 매도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때 마찬가지로 매도 신호가 뜰 건데 그때 마찬가지로 우리가 같이 매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은 뜨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정 흐름에서 반등을 나올 그 과정이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것도 실시간으로 보셔야 되겠지만,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우리 주님들한테 말씀만 드리면 이 귀로는 확인이 되는데 눈으로는 확인이 안 되시나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매도 타점이 필요하신 우리 주님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 타점이 필요하신 우리 주임들께 제가 문자 전달 드릴 거거든요. 필요하신 주임들께. 자, 010-8362-6954번 제 번호 박진맥으로 일단 저장해 두신 다음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대우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보고, 제가 계속 실시간 좀 강조드리죠.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가 바로 이렇게 타점 떴을 때 달려와서 문자 전달 드릴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주임들 번호 확인할 수 있게끔 이렇게 대우라고 문자를 하나 남겨주시면 제가 주소록에 추가해서 일괄적으로 문자 발송 드릴 겁니다. 물론 함께 하시는 우리 주임들 꽤 많으세요. 근데 제가 뭐 누락시키거나 그러진 않고, 자, 일괄적으로 전달 드리고 있다. 그렇죠? 자, 그렇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귀로는 확인이 돼요. 그렇죠? 귀로는 확인이 되는데 눈으로는 확인이 안 되시죠. 그렇죠? 제가 어떻게 문자를 좀 드리고 있고 이 신호들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타점을 좀 잡아가는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타점을 잡고 어떻게 우리 주임들께 문자를 전달 드리는지에 대해서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오르비트 보여드리면 3월 10일 날에 골든크로스 형태에서의 60선 돌파 상승이 나옵니다. 자, 이때부터 우리가 뭘 생각하셔야 됩니다. 추세의 전환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상승 추세를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상황 속에서 3월 11일 날에 매집 신호가 발생이 됩니다. 자, 매집 신호가 발생했을 때 제가 뭘 포착을 했냐면 실시간 수급 상황에서의 메릴 린치, JP 모건 강력한 매수세, 이 해외 메이저 창구에서 강력한 매수세가 쏟아져 들어오는 걸 포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렇게 강력한 매수세가 쏟아져서 들어오다 보니까 제가 주임들께 매집 신호가 포착이 됐다. 6,200원, 6,300원 라인으로 우리가 매수 잡아가자라고 말씀드리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강력한 상승 추세를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이런 기이한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번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죠? 3월 18일 날에 매도 신호가 뜨지 않았기 때문에 9,700원대에서 물량을 채워가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3월 18일 때도 이렇게 눌림목 캔들이 연출이 되고 또 한 번 60선에서 골든 크로스 상승 형태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수급 상황에서 포착을 했던 거죠. 어떤 걸? 해외 메이저 창구에서 매수세가 쏟아져 들어오는 걸. 그래서 보시면 JP모건과 모건스탠리가 매수세로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강력하게 9,700원대에서 물량을 채워가세요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번 뭐가 발생을 했습니까? 매도 신호가 9시 10분에 발생을 했습니다. 4월 6일. 그래서 이때 일봉상 한번 보시면 시가부터 쏘아 올렸지만 다시 한번 저항 맞고 떨어지는 자리에서 데드 크로스가 발생이 되고 여기에서 강력한 해외 메이저 창구 매도세가 쏟아지다 보니까 또 한번 이런 강력한 하락세가 보여진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매집 신호가 떴을 때 우리가 타점을 잡을 수가 있고, 그렇죠? 매도 신호가 떴을 때도 타점을 잡을 수가 있고,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춤의 타점을 잡게 된다면 곱하기 2배의 상승분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타점들을 통해서 안전하게 매매를 하는 것을 추구를 합니다. 그래서 주임들께 함께 제가 하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안전하게 매매를 하자, 이 주식시장에서. 자, 근데 중요한 건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 실시간으로 우리가 대응하는 게 중요하겠죠. 실시간 수급 분석, 실시간 차트 분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셔야지 보다 큰 상승을 가져갈 수 있고 안전한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와 함께 타점 잡아가실 우리 주임들께서는 자, 010-8362-654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라고 문자 주시면 된다고요? 대우라고.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대우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그걸 확인해 본 다음에 우리 주임들 번호를 주소록에 추가를 해서 일괄적으로 문자 전달 드리고 있다. 자,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국에 실시간이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지나간 버스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일단 문자 보내놓으신 다음에 받아가시고 우리 안전한 자리에서 매매를 하자고요. 그죠? 자, 그리고 현재까지 제 영상을 시청하신 우리 강성 주임들께 제가 종목 한 가지 전달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이 종목이 현재도 상승 흐름을 가져오고 있는데 보다 큰 상승이 나올 이유가 뭐냐면 재료라는 게 노출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재료에 대해서 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재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나서 바로 전달 드릴게요. 자, 제가 설명드릴 이 종목이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종목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좀 뜨거운 이슈로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좀 큰 상승이 나왔지만 아직도 저가 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근데 바로 전달 드리기에 앞서서 최근에 어떠한 이슈가 있었는지 좀 보여드리면서 뒤편에서 전달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24년도 6월 기준으로 데이터 센터 개수가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다른 국가들이 글로벌 경쟁 격화 중인 상황이죠. 그래서 이 미국 시장 잠깐 보시면 29년까지 AI 데이터 센터 구축에 얼마예요? 718조 원 이상 투자를 단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를 본 중국이 나도 질 수 없어 라고 하면서 53조 1천억 원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 건설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미국 시장에 초점을 좀 맞추셔야 돼요. 왜냐면 24년도에는 348조 원 규모였죠. 근데 32년도에는 얼마예요? 838조 원 규모로 성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미국 시장에 초점을 좀 맞추셔야 된다. 근데 이러한 성장성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가 하나 있죠. 데이터 센터가 급증함에 따라서 전력까지 같이 급증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AI 데이터 센터 전력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력 때문에 우리 트럼프까지 현재 골머리를 앓고 있죠. 어떻게 하면 이 전력을 아끼면서 사용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 전력에 대한 대체 에너지가 어떤 게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현재 계속 모색을 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 미국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이 블룸버그에 따르면 24년도에는 얼마예요? 35기가와트에서 35년도에는 78기가와트까지 증가할 걸로 예상하고 있어요. 엄청난 수치죠.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되는 수치만 이 정도예요. 이 정도. 그래서 이 상황을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다면 트럼프가 입맛을 다시겠죠.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왜 이 자료를 보여드린 이유가 뭐겠어요? 제가 전달드릴 이 종목이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 맞춤으로 공급되는 전력 부품주예요. 전력 부품주. 근데 이 전력 부품이 현재 아직 개발 완료 전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 개발이 되고 나서 상용화를 시작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 크게 한번 쏘아 올려주고 입맛을 다시고 있는 트럼프의 귀까지 들어가게 된다면 이 미국 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현재도 전력 부품주들 상황 어때요? 일진전기 보시면 이 신호 떠 있죠. 이 신호 떠 있을 때가 21년에서 22년도인데 이때부터 약 660% 상승. 그리고 현대일렉도 신호가 떠 있는 상태에서 상승분이 600%예요, 600%. 불과 몇 년 새에 이러한 상승분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곧 전달드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이 전력 부품이 개발이 완료가 되고 나서 상용화까지 이어진다면 이 수치가 웃을 거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매도 신호가 떠 있는 상태. 여러분들 이 구간이 300%예요, 300%. 자그마치. 이게 월봉 기준이거든요. 이때가 300%인데 N자형 상승 파동이죠. 그렇죠? 60선 돌파가 나와요. 조만간. 이 60선 돌파가 나오고 나서 N자형 상승 파동이라면 여러분들 이 앞에 있던 고점 라인을 돌파하고 상승이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재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지금도 저가 라인이다. 이제 막 시작한 라인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지금 현재 상황이라도 매집을 하면서 우리가 돌파 상승을 기다려 볼 만한 그런 자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의 상승 파동을 더 추가적으로 보여줄 만한 이 종목 어떻게 받아가실 수 있냐면 010-8362-6554번 제 번호거든요. 박진맥 제 번호인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후에 010-8362-6554번 제 번호로 전력이라고 문자나 남겨주시면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상황이 매집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발빠르게 움직이시는 걸 좀 추천드리겠고 개발 상용화가 된다면 추가적으로 좀 큰 상승 한번 나와줄 거다. 그래서 그 전에 제 번호로 문자 하나 주시면 여러분들께 어떤 종목인지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대우건설 포인트 한번 다시 짚어드린 다음에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봉상 흐름에서 데드크로스가 연출이 됐지만 다시 한번 헤이베이저 창구에서 매수세가 진입되기 때문에 지금 결과적으로 다시 강력한 하락이 나오긴 힘들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자, 만약에 실시간으로 지금 흐름에서 그 이후 방향성에서 실시간으로 강력한 매도세가 떨어진다면 어떻게 했을까? 강력하게 우리가 빠져나가야 되겠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을 가져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상황들이 우리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실시간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정확한 자리가 왔을 때 또 한번 타점을 잡아갈 수가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현재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다시 한번 꼭 부탁드릴게요. 제가 다음번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